색깔 예쁘고 한 입에 쏙 먹기도 편하고 게다가 비타민과 미네랄 등 영양가가 많은 방울토마토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귀농인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작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귀농 선배들에게 듣는 토마토 농사 잘 짓는 법 지금 공개합니다. 국내 토마토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경남 하동. 이곳에서 대추 방울토마토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농업인들을 만났습니다. 와, 모양, 색깔, 이름까지 너무나도 독특한 대추 방울토마토. 그런데요, 생긴 것만큼이나 또 맛도 색다를 것 같아요. 완숙 토마토 대신 대추 방울토마토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대추 방울토마토가 그 모양도 좀 독특하고 그래서 그 소비자들의 관심도 좀 많이 끌겠다 싶은 생각도 있고 또 완숙 토마토에 비해서 당도도 좀 높고 그래서 가격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딸기를 양액 재배하고 있는데 후작으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작기가 의외로 대추 방울도 좀 짧더라고요. 그래서 양액 재배도 가능하고 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귀농 준비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이제 기술원에서 선도농가들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도농가들을 이렇게 다니다가 대추 토마토를 재배하시는 농장에 들렸었는데 거기서 키우는 토마토가 대추 토마토였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거기서 권하는데 먹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맛있으면은 다른 분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서 이거 내가 키워서 팔아도 돈이 될 것 같고 뭐 할 것 같아서 지금 이걸로 선택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현대인들의 트렌드에 맞춰서 좀 생각을 많이 해서 작목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당도도 있고 그다음에 휴대하기가 너무너무 좋고 남녀노소 또 다이어트들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러니까 너무 먹기도 좋고 그래서 저는 토마토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예비 귀농인들 귀가 번쩍 뜨일 만한 말씀들이신데요. 이 토마토 농사는 그 토양에서 직접 기르는 토경 재배 그리고 영양분을 물에 타서 시설에서 재배하는 양액 재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재배들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양액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 토경에서 키웠었는데 토경에서 키우면서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병이나 뭐 시설에 어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단 토경으로 하게 되면은 땅에서 오는 온갖 병충들이 있어요. 또 토마토가 물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 토양에서 키웠을 경우에 물 관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물을 양액 재배로 바꾸니까 물을 주고 떼고 하는 거를 제가 쉽게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과일 상태를 더 잘 키울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귀농해서 4년차 이제 토경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시설비 때문에 또 좀 그것도 문제지만 또 경험도 없이 막대한 시설비에 투자를 해서 또 저는 그렇게 위험하게 이렇게 힘들게 하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토경 재배를 해서 이제 토마토에 이제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알고 그다음에 좀 익힌 다음에 많이 이제 습득을 해서 그다음에 양에게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저는 이게 토경 재배를 열심히 하고 내년에는 한번 양에게 도전을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우리 한 대표님 참 선택을 잘하셨는데 그 지금은 양액 재배 기술을 농업기술원이나 그다음에 군생센터에서 교육을 잘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나 한번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작목이고 그리고 1년에 2번 수확을 하기 때문에 소득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네, 방금 김현태 대표님께서 양액 재배는 1년에 2번 수확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토경 재배냐 양액 재배냐에 따라서 수확 횟수가 달라지는 건가요? 제가 토경에 키웠을 때보다 양액으로 키우니까 그 작물이 자라는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르는 시기가 짧아지니까 수확도 2번이 가능하겠다 싶네요. 저는 3월에 정식을 해서 7월, 6월 말부터 이제 그때 수확을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10월 초에 정식을 해서 12월 말부터 저희가 따는데 그 대신 면적은 겨울에는 기름을 떼야 되는 약간 이렇게 약간 무서움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봄에는 한 1000평 정도 하면 이제 겨울에 불 떼는 건 한 반 정도로만 줄여서 저는 재배를 1년에 2번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토경 재배라서 연작 장애가 있을 텐데. 예, 연작 장애 때문에 저도 이제 다행히 이제 면적이 그 비닐하우스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한 번, 또 여기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제가 이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한 대표님 야무치 농사를 짓고 있네.
햇살에 제빛깔 더해가는 토마토. 고운 빛깔 토마토처럼 세 사람의 대화도 무르익어갑니다. 나름의 그 재배 방법으로 열심히 재배하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단점이 있다. 재배할 때 단점이 있다.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아까 한 대표님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수자비가 문제죠. 수자비가 문제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토경을 했었다 그랬잖아요. 토경을 했었는데 그때는 양액 재배가 아니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태풍에 제가 시설이랑 다 날아갔거든요. 태풍이 날아가고 작물이랑 다 피해를 봤었는데 그때는 그나마 그 비싼 양액기라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피해를 덜 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만약에 다시 또 작년 같은 태풍 피해를 입게 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설만 날아가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안에 들어있는 털기나 양액 시설 같은 경우도 같이 피해를 보게 되니까 저는 이제 토경으로 하니까 아무래도 흙에서 오는 바이러스나 이런 병해충에 되게 또 취약한 부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양액 재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온실에 가보면 전부 다 이렇게 나무를 밑으로 유인을 해서 네. 수확도 쉽고 또 관리도 이렇게 어렵지 않게끔 돼 있는데 토경 재배는 그야말로 약간 이렇게 원시적인 그걸로 나무에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직접 따고 또 그거 큰 단점인 것 같아요. 두 분 말씀해 주는 그래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그 양액 재배 시설비는 초기 재배 많이 들어갑니다. 네.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래도 그 농사를 뭐 한 2, 3주만 잘 지으면 그거는 이제 충분히 뽑아내고 그리고 그 토경 재배도 사실은 그냥 해볼 만한 농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들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또 병충해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대처들 하시나요? 아무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제 질문인가 보네. 그렇지도 않은데 그런 게 있어요. 역시 곰팡이가 제일 큰 문제던데요. 저는 장마철이나 이렇게 습기가 조금만 많아지면 곰팡이가 진짜 선술 틈도 없이 확 번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장마철에는 곰팡이 때문에 문제지 장마 끝나고 나면은 담배가루에 온실가루에 이런 해충들이 막 또 번식을 하면서 토마토들한테 막 해를 끼치고 하는데 정말 아직 초보라서 어떻게 선술방을 몰라가지고 많이 헤매거든요. 베테랑 김 대표님 어떻게 답변 있으십니까? 좋은 의견 있으십니까? 네,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그 미리 준비를 좀 철저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정식하기 전에 안에 그 이 균제 약재를 좀 고루 좀 뿌려가지고 곰팡이 좀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정식하고 나면은 이제 그 하우스 주변에 이게 창 쪽으로 그 방충망을 좀 촘촘히 쳐서 그 밖으로부터 해충을 차단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안에는 또 그 끈끈이 트랩을 그 설치를 하는데 창 쪽 있는 쪽에는 그 안쪽보다는 2배 정도 끈끈이 트랩을 좀 많이 설치를 해서 그렇게 나는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훨씬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땅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땅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작기가 끝나고 나면 땅에 석회를 이용을 해가지고 고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이랑 석회랑 섞어가지고 비닐을 덮어서 아주 고온으로 거의 이렇게 삶는 수준으로 라면 끓이듯이 삶는 수준으로 해서 그렇게 해주면 관리를 덮어서 이렇게 물도 대주고 방치를 해주면 이렇게 충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다른 작물을 해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기왕 말씀해 주시는 김에 그 재배 노하우 이야기 보따리 좀 더 풀어주세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다시피 이게 두 분 대표님이 키우신 거 너무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맛있으니까 주변에서 너무 잘 팔린다 그러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이거 어떻게 방법을 저한테 좀 알려주실 수 없을까요? 저는 딱 2가지 신경 쓰고 있는데 그 출하 잡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도 때문에 물 관리 그 2가지를 신경 쓰고 있습니다. 물 조절이 수분 조절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양액하고 이제 이렇게 재배 방법이 확연히 다르기 네.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오전 10시 이전에 저는 물을 대줍니다. 대주고 바짝 말렸다가 물을 줬다가 이런 식으로 땅이 바이러스나 이런 곰팡이병에 너무 민감하니까 제가 네. 이렇게 땅이 늘 축축해 있지 않게끔 저는 그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경험에 의한 거지 이게 학문적으로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지금 그 수정은 뭐가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꿀벌 넣고 진짜 많이 울기도 하고 수정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벌이 이렇게 탁 쏘고 가면 벌이 죽지 않습니까? 네. 저는 쏘인 것보다는 엄마가 벌에 쏘였는데
엄마 벌 죽었어. 제가 그렇게. 당도나 모양뿐만이 아니고 김현태 대표님 농장은 이 주변에서 경영비 저렴하게 적게 들기로 유명하던데 그 비결도 좀 알려주시죠. 그 시설은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저는 그 환경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해가 그 동쪽에서 서로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우스 안에 작물을 골고루 볼 수 있는 남북 방향이 또 좋고 또 그와 더불어서 이제 물이 좋아야 됩니다. 물이 좋아야 그 작물이 잘 되거든요. 우리 사람도 물을 가장 중요시하듯이 그래서 이제 물도 좀 풍부하면서 수질이 좋아야 농사가 잘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예쁜 대추 방울토마토는 대형 마트가 아니면 잘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주로 어디에 판매들 하고 계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공판장을 이용하거든요. 공판장도 서울이 있고 진주가 있고 장원이 있고 이 주변에도 많은 공판장들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서 저는 주로 서울이나 진주로 많이 보내는데 항상 인터넷에 보면은 그날그날 경매 시세가 올라와요. 그거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다가 하면은 어느 정도 이 시기에는 어디로 보내야지 제가 좋은 값을 받겠다 이런 게 어느 정도 잡히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쪽으로 밀어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주로 하고, 그리고 가끔씩은 큰 상인들이 미리 선주문을 줘요. 뭐 얼마량 물량이 필요하니까 좀 준비해 달라 그러면 그렇게 주기도 하고, 또 농협에서 한 번씩 직거래 장터 같은 거 열고 이러면은 서울로 그때 바로 납품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한 공판장에 진주 공판장인데 그 서로 이제 그 꾸준하게 이 거래를 하다 보면은 신뢰가 쌓이고 처음에는 이 조금 시세가 조금 낮게 형성이 되다가도 이제 꾸준하게 서로 믿음이 생기면은 이 공판장 경매 시세가 조금 이렇게 좀 더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편단심. 저는 이제 순천이나 진주 쪽에 저도 공판장을 이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사전에 저는 이제 물건을 먼저 가서 저도 이제 김 대표님처럼 한 곳에만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하지 않고 신뢰감을 먼저 구축한 다음에 이제 내가 보낸 한태랑이 보낸 이렇게 방울토마토는 뜯어서 안에를 확인을 해보지 않아도 이 물건은 일률적이다. 그런 거를 이미지를 많이 심어주려고 저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루에 필요로 하는 물량 경매사님하고 얘기를 해서 뭐 오늘은 뭐 50개를 줘라, 뭐 내일은 100개를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을 적절하게 저는 추가 조절을 하고, 저는 이제 우선 첫 번째도 신뢰, 두 번째도 신뢰. 한 대표님 이렇게 접으로도 파시잖아요, 이렇게. 예, 저는 이제 이렇게 상품성이 조금 떨어지거나 이제 뭐 꼭지가 없거나 약간 금 같은 게 가 있는 그런 나무에서 바짝 익은 것들로만 해가지고 이렇게 즙을 내가지고 처음에 제가 먹으려고, 너무 아까우니까 힘들게 농사해서 하나도 버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100원짜리를 버렸으면 버렸지 토마토는 버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멀쩡한 토마토를 40kg씩 넣어가지고 즙을 내려서 팔았습니다. 그러면 저 안에는 예. 토마토 말고는 그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대추 방울토마토는 이게 매력이다. 그렇지만 이거만큼은 조심해라. 그런 의견들 있으면 한번 해주십시오. 저도 시작할 때 금방지게 시작했듯이 쉬운 작물이라 생각하고 쉽게 덤비거든요. 그래서 쉽게 시작하면은 엄청나게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시설이나 그 작물 재배나 더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더 많이 준비를 한 뒤에 그렇게 시작했으면은 다들 후회 없이 잘 하실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네. 평수를 조금 크게 하시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손이 한꺼번에 수확을 여기 쏟아지면 정신이 들어요. 그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양을 소득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일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은 갈수록 이 시골에는 이제 고령화 때문에 일손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손만 그 확보가 되면 그만 대추 도마도 좋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귀농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나 열정만 가지고 귀농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무작정 양액 재배 나는 시설을 투자를 꼭 해서 이렇게 할 거야 하지 마시고 경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더 고도화된 뭐 시설이라든지 재배 기술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많은 수확을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정말 매력 덩어리인 것 같아요. 이런 대추 방울토마토. 하지만 이 외에도 대추 방울토마토를 재배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기농해서 처음 시설 재배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생산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한겨울 재배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도마도를 단일 작물로 재배할 경우에는 8월 말에 정식해서 12월 말까지 수확하고, 그다음에 한겨울 3개월 정도는 쉰 다음 이듬해 3월 말에 다시 정식해서 7월 말까지 수확하는 연 이기작 작행이 유리합니다. 같은 작물을 한 장소에서 연속해서 계속 재배할 경우에는 연작 장애를 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하절기에는 가급적 배를 재배하고요. 그 다음에 정식 전에 충분히 부숙된 유기물使用량을 늘리고, 또 정기적인 토양 검사를 통해서 균형적인 시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수경 재배는 연작 장애 우려가 없으면서 안정적인 품질과 수량을 낼 수 있는 재배법이므로 과도한 그 자금 부담이 아니라면 한번 도입해 볼 만한 그런 재배법입니다. 소비자에게는 맛과 영양이 듬뿍, 생산자에게는 소득이 듬뿍. 정말 멋쟁이 대추 방울토마토인 것 같아요. 네, 그 매력만큼이나 명심해야 될 사항도 많은 작물인 것 같습니다. 네, 대추 방울토마토. 꼼꼼한 준비와 계획을 세워서 꼭 성공하세요.